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와수다 김우석, 김창금입니다. 예. 자, 오늘은 조금은 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죠. 예, 계속 이제 현업에 계신 분보다 저희가 좀 이론적인 한번 탐구를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이번에는 정그린 그린 코칭 솔루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멘탈 전문가이신데요. 멘탈은 이제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종목마다 좀 특성이 있겠지만 다 어떤 그 멘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그 멘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든 종목별로 기본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네, 기본적인 실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승과 탈락을 결정하는 게 멘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멘탈이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게 메인이 되는 순간들도 오거든요. 매 순간순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네. 이제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멘탈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를 더 많이 경험해봤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중요성도 알고 있고 그걸 훈련하는 방법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이 집중력하고는 다른 거죠? 집중력도 멘탈에 포함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멘탈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이제 스포츠 쪽에서도 이렇게 멘탈 코칭 하시는데 지금 여러 종목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제 골퍼들이고요. 이제 골프가 멘탈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그래서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피겨, 아니면 스케이트, 당구, 탁구, 뭐 종목은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피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차준환 선수, 네. 차준환 선수하고 한 3년 동안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당구에서는 지금 차유란 프로 하고 탁구는 이제 신유빈 선수라고. 신유빈 네, 선수. 신유빈 선수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림픽 나갔었잖아요. 네. 그 전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네네. 통화도 하고 서로 어떻게 갈 때 네네네. 가는 길마저도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라라고 이제 조언해주기도 했었고요. 네. 이 신유빈 선수를 보면 뭐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 유빈 선수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굉장히 이글이글했어요, 눈빛이. 승부욕도 느낌인가요? 대단하지만 네. 자기가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에 완전 집중되어 있는 포커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선수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포커싱이 제대로 돼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가겠다고 명확하게 길을 정해놓는 경우는 없거든요. 드문데 이제 재밌게 하는 선수였었어요. 네, 상당히. 즐길 줄 아는? 네, 즐길 줄 아는. 그 승부를 즐길 줄 아는 선수였었어요. 힘겨워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죠? 일본의 그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가 아마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네. 항상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네네. 그런 것들도 멘탈의 하나의 분야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멘탈의 훈련법 중에 하나라고 훈련법. 볼 수 있죠. 트레이닝의 네, 한 방법이다. 네. 왜냐면 이 네네네.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네.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만들려면 열심히 트레이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고 그렇죠. PT 받고. 네네. 근데 마음의 훈련은 생각을 하질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 마음의 근력이 어느 정도 붙으면 훨씬 더 단단해지는데 그 훈련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근력도 빠집니다. 훈련 안 하면. 대신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더 치고 올라가는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더 빠르고. 우리 차준환 선수는 네. 또 어땠는가를 네. 좀 듣고 싶네요. 차준환 선수는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몸을 맡기고 자신을 이끌어 가게끔 하는 선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선수가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경기 내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순간 내가 고지가 딱 눈앞에 보이는 순간 이거 해내야 돼. 정말 잘 해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강박이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강박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직관대로 너무나 잘 움직이던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멈춰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망쳐버리는 케이스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 훈련이 아주 많이 돼 있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강박에 가버리면 네, 그 훈련 양이 나오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그 능력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 그 흔히 얘기하는 멘탈이 약한 선수들의 특징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습관이에요, 사실은. 모든 종목이 똑같이. 모든 종목이. 네. 어허. 그러니까 굳이 이 네네네. 선수는 멘탈이 약하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어떤 습관을 들여왔느냐 이걸 살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징크스라는 그 말이 떠오르네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습관이에요. 운이 없거나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만든 습관 속에서 갇혀 그게 있는 거죠. 패턴화된 거라고. 그렇죠. 네. 거의 그러면 그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면 뭐 시간의 차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또 거의 대부분 돌아오나요? 돌아오죠. 대부분? 네, 돌아오죠. 안 돌아오는 네. 케이스를 봤어요. 이제 일반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인의 이제 기업인 분 중에서도 봤고 네. 뭐 선수 중에서도 봤고 안 돌아오는 케이스는 그 일과 진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네. 그 일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코칭을 받으면서 아,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음.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선명해지면서 다시 제 갈 길을 제 2의 인생을 사는 케이스들도 몇 건 있었어요. 그럼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투기 같은 걸 하면 안 되겠네요. 투기 종목? 네, 그쪽하고는 조금 굳이 그렇진 않아요. 굳이 그렇진 않고 네네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갑자기 이거를 잘 해내야 돼 뭐 이런 강박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조금 두는 거예요. 너무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끔 넓혀놓고 모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오게끔 하고 마음의 공간이 오게끔 만드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랬을 때 내 몸은 어차피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의 선수들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훈련이 네. 너무 많이 돼 있는 선수들도 네. 어느 때 뭐 슬럼프를 겪거나 네. 아니면 좌절을 겪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코칭을 좀 해주시나요? 일단 휴식을 좀 가지라라고 휴식을 얘기를 가져라. 해요. 그러니까 네. 훈련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더라도 네. 그 안에 반드시 휴식 시간을 넣어라. 잠시 잠깐이라도. 근데 휴식을 취하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휴식인 줄 알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우리가 잡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건 진정한 휴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 몸의 감각을 조금 느껴라. 앉아있는 지금 그대로의 느낌.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냥 잡생각이 조금 사라지는 어떤 평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이성을 늘 만나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거나 그것도 뭐 한계가 여행을 되죠. 가거나 그쵸.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게 뇌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얽매여 있던 것들을 갑자기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그냥 바쁜 와중에도 조금씩 끼워 넣게 하고 그리고 시즌이 끝나거나 하면은 좀 길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 코칭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네.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흡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라포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고 그냥 모든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오픈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학습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학습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 줍니다. 그냥 나는 너의 옆에 같이 걸어가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 너 많이 힘들구나 정말 힘겹겠구나 하고 같이 걸어가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정말 이 순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공감대 형성도 해주고 어떤 위로 같은 것도 직접적인 위로를 정말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신문 기사나 여기서 딱 보면 이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성이라는 존재가 많은 역할을 하긴 하나요? 네, 저도 그런 경우 실제로 많이 봤고요. 예. 그런 이유가 사람은 삶을 네. 살아가면서 네. 누구나 그 안전기지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늘 그 자리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영원한 내 사람. 네, 그런 네. 믿음과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시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실패를 해도 받아주겠지.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운동이 이제 상당히 격한 이 육체적인 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정신적으로 네.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거나 네.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그 자기만의 어떤 그 균형을 찾는 방법도 코칭을 하다가 선수들한테 책을 선물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선수가 지금 감정의 이슈인 책들을 선물을 해줘요. 골라서. 그 전공이 네. 예,
이렇게 스포츠 쪽은 아니셨던 아니에요. 걸로. 저는 일반 심리학이에요. 네네. 그러셨는데 네. 이쪽을 관심 갖게 된 계기나 무슨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기업 쪽으로 강의를 하고 네네네. 코칭을 하고 예. 이제 그쪽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선수 코칭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효과가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좋았었고 그 선수 외에 이제 다른 선수들 몇몇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선수들 사이에 소문이 이렇게 나기 시작한 거죠. 예. 이게 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솔직히 힘들었었어요. 언어적인 부분들도 기업인들을 대하는 거하고 선수들을 대하는 다르실 거하고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네, 네. 그들의 수준에 또 맞춰야 되고 네, 네. 그들의 이제 어떤 사고 방식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의미가 크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골퍼들 가령 뭐 고진영이라든가 뭐 리디아 고라든가 뭐 국내에서는 뭐 최혜진 선수도 있고 뭐 이름만 이정훈 선수 또 네, 대표적으로 네. 그리고 남자 선수도 뭐 이경훈 선수까지 네. 포함해서 다 직간접적으로 코칭하고 관계를 갖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골프가 되게 이제 멘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멘탈 스포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민감한 겁니까? 일반인들이 골프라는 게 정말 민감한 스포츠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랭킹 1위여도 컷탈락을 할 수 있는 게 골프예요. 그리고 우승 한번 해보지 못했던 선수가 또는 아니면은 프로 데뷔하지 않은 선수들 초청받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도 갑자기 우승을 할 수 있는 게 골프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보면은 정말 멘탈의 힘이 있거든요. 그 우승을 만들고 아니면 못 만들고 그 차이는 지구력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실패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승패를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골프가.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언들이 뭐 이렇게 사실 실패는요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는 그냥 넘기라고 제가 선수들한테 많이 조언을 해주거든요. 네,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끝난 일인데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실수를 했지?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됐지? 하는 순간 내 앞에 놓인 플레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실수는 넘겨라. 잊어버리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사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쵸. 사실은. 그래서 뭐 스포츠 쪽을 코칭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고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코칭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의 기본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보다 사실은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착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순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 순수함을 정말 많이 순수함, 느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사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네. 그리고 한 가지에 계속 몰입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순수한 면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환경의 차이라고도 보거든요. 외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독립할 줄 아는 힘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그렇지. 경우가 너무 많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 가장 안타깝죠. 인간의 본성은 독립하고 스스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고는 싶지만 두려워서 못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나타나긴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행위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많이 분명히 미치죠.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을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 면담을 해보니까 네.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적당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십니까? 그 가족 코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저는 사실 선생님은 아니에요. 네.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조력자인 거지 학교의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면담이나 이런 걸 하진 않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뭐 여쭤오신다든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있다든지 한다면 지금 이 선수는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전달해 드리죠. 그리고 선수에게도 인지를 시켜주고.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뭐 부모님들이 좀 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이끌어가는 게 가능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향이 길러지기도 하고. 근데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이제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그거를 고착형 마인드셋이냐 아니면 성장형 마인드셋이냐 이렇게 분류기도 하는데 고착형 마인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수학 점수 한
90점 맞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었잖아. 그게 고착형이고. 네. 그럼 이 아이는 90점까지 맞아 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난 잘못했구나. 그럼 이 아이는 좌절을 겪으면서 잘한 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 10점 차이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성장형 마인드셋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모습으로 노력하더니 90점이나 받아왔구나.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면은 내가 잘하는 거고 칭찬받는구나 라고 느껴서 100점까지 갈 수 있는 거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멘탈 코치들이 하는 역할은 멘탈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역할인가요? 아니면 멘탈을 뭐라 그럴까요? 정리해주는 역할인가요? 심리 코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어떤 감흥을 느끼게 하고 감정을 느끼게 하고 목표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왜 다가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느끼게끔 하는 질문들을 조금 많이 던져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원하게 하고 그 감정대로 이끌어 가게끔 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의 장점을 끌어올려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목표 설정을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목표를 그냥 세우기만 하지 실천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 행동이 유지되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저희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그런 방법이 아예 다른 겁니까? 어떤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스포츠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통계 수치 자료를 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런 순간에는 가장 효과가 좋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좀 완전 다른 거네요. 멘탈 네. 코칭과 멘탈 트레이닝은 그냥 완전 네. 다른 거네요. 그냥. 네네네. 근데 코칭에서도 물론 네. 트레이닝적인 방법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하나의 부분적으로. 요소로 들어가는 것 뿐이죠. 부분적으로. 네. 골프 애호가들을 위한 어떤 멘탈 조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던지는 질문이 저는 멘탈이 너무 약해요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본인이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부터가 나는 이미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떨쳐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끝이네요, 그걸로.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사실 디테일하게 모르세요, 본인들이. 네. 그리고 제발 즐겨라.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렇죠. 네. 즐겁게 그렇죠. 해야 더 여유도 생기고 내가 뭐 연습했던 것도 잘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일반 골퍼들은 연습은 많이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고 제가 나서 일단 이제 연습장을 필드 가시라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좀 다른 질문이긴 한 것 네. 같은데 그 퍼터의 지금 원이라는 그 문구에 들어가 있는 건 네. 그게 멘탈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한 펫에 되게 큰 대회들은 한 펫에 걸려 있는 그 머니가 적지가 상당히 않잖아요. 네. 퍼터에 관련된 네, 퍼터의 심리에 대한. 네. 퍼팅을 할 때 이걸 넣으면 내가 분명히 이긴다. 아니면 넣지 못하면 나는 탈락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론을 생각하고서 경기를 치르면 그 사람은 이제 강박에 빠지는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지어놓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차라리 기술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내 몸의 상태를 느끼고 내 스윙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볼을 바라보고 그냥 치는 거, 단순하게. 경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한 결과든 못한 결과든 다 발목을 잡습니다. 잘한 거는 내가 분명히 전홀에서 버디 했는데 왜 지금 그 샷이 안 나오고 버디를 못했지? 이것도 사실 발목을 잡고요. 전홀에 실수한 게 계속 떠올라요. 또 그렇게 할까봐. 이것도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순위가 이 정도나 올라가 있네? 떨어지면 안 되는데. 또는 내가 지금 순위가 너무 낮아.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라는 것도 강박이에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어떤 목표도 세우지 말라고 해요, 저는. 매 순간을 즐기고 매 순간에 집중하는 게 삶의 자세도 그렇고 골프를 할 때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이제 연봉 어느 정도 되면 되게 행복할 거야. 이 집을 사면 너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목표들을 세워두고 행복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건 너무나 불행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느 순간이 됐던 내가 몸이 아프든 아니면 환경이 좀 어떻든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순간에 내가 가장 몰입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네. 그래야 사람은 성장을 빨리 합니다. 내가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구분이
좀 나눠져 있긴 해요. 네네네. 스포츠 계통하고 네. 일반 심리학 계통하고 네네네. 나눠져 있긴 한데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심리 기반으로 하신 네. 분들이 네. 그 기반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갈래길이 이제 각자의 전문가 길로 가는 거거든요. 스포츠 심리를 하면 스포츠 심리를 하는 대로의 장점이 있겠죠. 그 종목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알고 현장감이 있게 더 생생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또 심리학 기반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의 정말 깊이 있는 무의식까지 조금 다르고 전반적인 거를 아우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둘 다의 각자의 매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자료 같은 것들도 잘 찾아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을 하더라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각기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 심리라는 분야가 있고 코칭 심리라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코칭 심리 분야란 말이에요. 물론 상담 심리에 대한 분야도 저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 석박사 과정에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나눠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했을 때 시너지는 너무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담 심리는 치유적 개념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코칭 심리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훨씬 더 나아가는 쪽에 발전하는 쪽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 두 가지 다 모든 걸 다룰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구분을 짓거나 한계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멘탈적으로 요거는 꼭 지켜줘야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워딩이 있을까요? 휴식을 취해야 돼요. 뇌의 휴식이에요. 네. 뇌 휴식. 네네. 그러니까 이건 스포츠인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어떤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뇌의 휴식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고 과부하가 되면은 사람이 번아웃이라는 게 오게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 번아웃 상태를 너무 여러 번 겪다 보면 완전 좌절해서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나를 완전 편하게 해주는 상태, 이 상태가 분명히 있고 비워져 있어야지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너무 지고 갈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내가 오늘 무엇이 행복했는가, 무엇이 만족스러웠는가 아주 작은 행복을 찾아나가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 코칭 솔루션 대표님인 정그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